자, 마지막으로 해외 관련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뉴스 먼저 보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이스라엘만 방문하고 요르단은 가지 않았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요르단 아이만 사파디 외무장관이 요르단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집트 또 팔레스타인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이 공습을 받아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의혹과 관련된 걸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자지구에서 병원이 피격을 당하고 5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사실로 봐지냐면 하마스 측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공격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공격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제가 정리해서 분석해드리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라는 점을 전제를 해갖고 지금 있는 사태에서 바이든이 요르단을 안 가는 게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도도 아닌데. 아니 그 가자지구하고 저기만 있으면 돼요. 서한지구하고. 자, 이스라엘 관련해갖고 지금 서한지구를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 인구가 500만 명 정도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 해안선 쪽으로 보여지는 가자지구라는 데 200만이 살고요. 요 오른쪽에 레바논하고 닿아 있는 지역에 서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3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한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는 이른바 좌파 지도자로서 옛날에 팔레스타인 피에로 아라파트 했을 때부터 그쪽에서 해체된 지도자가 18년째 지금 서한 지구를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전통 피에로 조직의 어떤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인 공중성을 갖고 있는데 하마스는 지금 이 가자지구 쪽에 이것을 점령하고 이쪽에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극렬하게 이스라엘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번에 일종의 이제 습격이 일어났고 하마스의 습격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지구 북쪽 뭐 잘라 알리알 이렇게 불리는 북쪽 지역을 맹렬하게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사항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가자지구 북쪽에 200만 명이 있는데 남쪽에 100만 명이 있고 북쪽에 100만 명이 있어요. 가자지구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100만 명 있는 사람들을 비우고 남쪽으로 다 내려가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2km에 4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도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인 건데 저기에 200만 명을 다 이주를 시켜갖고 옮겨라. 안 옮기면 공격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저기에서 현재 이주가 순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의문점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150명 이상을 인질로 잡아가갖고 일종의 인간 방패로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지역에다가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인간 방패를 썼으면 지금 이와 같은 전면적인 폭격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지금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려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가까운 사람 중에 현재 60만 명의 이주가 하마스의 리더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 테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이거 이스라엘과 이란 사우디가
짜고 일으키는 일이다라는 의심이 더더욱 강하게 들고 있다는 거야. 왜? 지금 가자지구 북쪽을 비워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소개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면 계속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진짜 저 가자지구 북쪽을 맹폭을 해가지고 아예 사람이 살 수 없게끔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놓고 지금 저쪽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집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형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요르단이 국경을 지고 있고 왼쪽에는 이집트가 국경을 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자 지구에 들어와 있는 하마스를 비롯한 이슬람 형제단의 원조 내지는 지원 세력들이 이집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을 밀어내고 이 밀어낸 사람들을 이집트로 이주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서한지구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가자지구를 확실히 다 밀어버려갖고 이 사람들을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뭐냐면 지금 이집트한테 전부 다 지금 하마스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지금 있는 가자지구에서 나온 200만 명의 유민들을 이집트로 입국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라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온폭 튀어나온 홍해로 연결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다가 정착지 내지는 난민 캠프를 만들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가자 지구에 대한 일종의 초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하마스가 돕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가 이집트한테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해라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제 가자지구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도시 기반 시설부터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만들어버리면서 이스라엘이 늘 생각하고 있었던 가자지구의 완벽한 해체 내지는 해산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떠한 정세상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자지구를 밀어내고 없애게 되면 네타냐후로서는 이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을 세운 겁니다. 누구도 못 해냈던 가자지구를 타산하고 사실상 이 사람들을 밀어낸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네타냐후가 그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준전시가 되는 바람에 연립정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거국내각이라 그래가지고 야당이랑 같이 손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여당 안에서도 자기가 다수당 숫자를 미세하게 이겨가면서 이제 이거를 이 수상직을 유지는 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수상직을 유지하기에도 정치적 기반이 매우 모자랐는데 이번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여당 안에 반대 세력이 아닌 야당하고 같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연립정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몰아내고 나서 다시 한번 총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국내각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자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들하고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서한지구 저쪽에 있는 거는 아바스라고 지금 피에로 이후에 18년째 이 의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선거를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이 사람이 18년째 그냥 계속해서 통치를 해오고 있었는데 가자를 밀어버린 상태에서 서한지구하고 같이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거야. 피에로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쪽 지역 안에 일종의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한지구 땅 자체는 이스라엘 땅인데 그 중에 일부를 자치구로 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통합해서 살 수 있는 자치령 안으로 수용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독립국가는 없어지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치구로 저 서한지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 사람들은 서한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갖고 새로운 정착촌을 이스라엘에서 제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 요르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이 요르단을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르단 안에 피에로 안에서 옮겨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일종의 정착촌 땅을 내놓아라라고 하는 국제사회 요구를 요르단이 현재까지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왜 거부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피에로가 어떤 형태를 통해 갖고 뭐 독립국가는 자치령으로 새 땅을 받으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성지 순례가 가능해야 되는 땅을 달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땅을 달라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전쟁이 협상을 통해 갖고 나중에 앞으로 새롭게 전쟁이 끝나고 그 안에서 피에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자치령 내지는 자치국가 형태의 어떤 그 지역이 생긴다고 하면 이 예루살렘하고 연결이 가능한 이쪽 지역에 사해 지역을 포함한 이쪽 지역에 요르단 땅을 요르단에서 제공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요르단이 이걸 해준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꿔갖고 거절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 전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전쟁이 일어난 이 전쟁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비책은 뭐냐? 휴전을 걸어놓고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국가들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한꺼번에 투표를 다시 하는 겁니다. 행정수반을 다시 뽑는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가자 서안지구에 있는 피에로 사람들이 자치령 안에 들어와서 살 거냐 아니면 따로 요르단이 만들어준 대로 이주해서 나갈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투표를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요르단 이쪽 지역들도 다시 정상적인 여기도 지금 투표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군부 정권이 쥐고 있고 요르단은 현재 국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란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요르단과 이집트를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일종의 민주국가를 만들고 이 자체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란뿐만 아니라 아까 이슬람 형제단이 지원하고 있는 지금의 하마스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슬람 형제단 전체가 여기에 있는 선거 권력들, 정치 권력들을 한꺼번에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루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쪽 지역에 헤게모니를 쥐고 여기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뽑아내버리고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가 지원하고 있는 이슬람 형제단, 이슬람 형제단이 이집트와 지금 요르단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정권 형태, 연합정권 형태로 지금 있는 긴장 관계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자 이득을 보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 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군부 독재 때문에 국제사회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고요. 요르단은 어차피 미국이 빠져나가면 누가 되더라도 여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친미 국가 형태를 하면서 국민의 인심을 잃어버린 요르단 국왕이 쫓겨나게 되면 결국 그 자리는 현재 이쪽 지역의 정치적 세력을 쥐고 있는 하마스나 이슬람 형제단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사방이 다 적이야. 따져놓고 보면 사우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를 안정화시키면서 지금 있는 피에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국가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이란이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하고의 친교 관계를 통해 갖고 더 이상의 무장 항쟁이나 또는 팔레스타인 독립에 대한 이슈들을 이참에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4개 국가가 전부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딱 하나 미국인 거예요. 미국만 지금 중동 지역에 쥐고 있던 헤게모니를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그러한 헤게모니들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란이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중국하고 경제권이 합쳐지고 러시아하고 안보 조약을 맺는 방식으로 중동 안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분석이 최근 매우 유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 휴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요. 서로 말이 바뀌어. 휴전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가 이스라엘은 안 한다 그러고 요르단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국가들이 서로 말이 바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 본격적으로 협상 안에 끼어들었고요. 그래서 피에로 이쪽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지원,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돈이나 물자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공습이라든지 또는 무슨 학살에 가까운 제노사이드를 일으키면 중국이 개입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요르단이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전쟁 상황이. 그래서 요르단 국왕이 축출되는 신호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시나리오대로 중동 안에서의 일종의 세력 균형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정보를 통해 갖고, 최신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전망을 한번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황은 고착화되고요. 1년, 2년이 넘는 굉장히 긴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단순하게 피에로가 모든 걸 접고 더 이상 이 땅에 욕심 안 내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안전 보장을 해주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들을 배분해서 나눠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아마 외교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 역시도 앞으로 최소한 1년, 2년 이상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한 입지를 이번 공습과 또 기존에 있는 그 비상사태 선언으로 해 야당하고의 연합내각을 통해 갖고 자기 위치를 공고히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감히 자기 물러나라 말아라 내외부에서 건드릴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충분히 얻은 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